(38번째) 테마 고려지방제도 보자. 고려지방제도 보겠습니다. 고려 중앙정부가 있겠지. 중앙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 개경에 중앙정부가 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둘러싸고 개경을 둘러싸고 경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제도라고 있어요. 경기가 있다. 현재 우리 경기도랑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싸고 경기제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을 5도 양계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전국을 5도 양계로 구분짓는다. 이러한 모습은 전체적으로 지방제도는 고려 현종 때 일부 완비가 됐다고 보십니다. 고려 현종 때 완비가 되는 모습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려 현종 때 모습이야. 지도를 한번 볼까? 5도 양계한다 그랬죠. 5도 양계에서 서해도, 교주도 쭉 나왔죠.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각 도가 있고요. 양계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북쪽에 있잖아. 북계, 동계, 동쪽에 있으니까 동계, 북계, 동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 나옵니다. 상경. 고려시대 때는 상경제도라는 게 있어요. 특수행정구역제도로 상경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경이 서울이잖아. 서울경자 쓰는 거니까 작은 서울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이 있죠. 서경이 있고요. 고려 태조 때 만들어진 거야. 서경, 분사제도까지 만들어야 돼. 개경, 서경, 그 다음에 동경. 성종 때 동경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삼경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문정 때 다시 고려 문정 때 동경이 설치가 되면 고려 문정 때 동경이 설치가 되죠. 잠시만요. 그래서 고려 문정 때 동경이 폐지가 되고 남경이 설치가 된다. 왕의 순서를 쭉 한번 외워보세요. 왕 순서를 외워보면 전체적으로 감이 잡겠죠. 태해정관 경성에서 고려 초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려 중기는 목현덕 정문순선, 목현덕이 정문순선 한다 해서 목현덕 정문순선, 헌숙 애인의까지 해서 고려 중기라 그랬죠. 무신직공기는 명신이 강고온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말 민우창양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민우창양. 그렇다면 문종 때, 성종 때와 문종 때 한번 쭉 보시라는 거야. 고려 태조 때는 서경이 생겼었고요. 성종 때 동경이 생겼었고, 문종 때 남경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도부 나왔죠. 사도부 보세요. 사도부가 어디 있나 볼까요?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안북도부, 개경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죠. 해서 안서도부, 그러죠. 남쪽 개경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다 해서 안남도부, 그 다음에 동쪽은 안변도부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짓고 있죠. 다시 8개 목은 말 그대로 목. 우리 몸통과 머리가 이어지는 몸, 우리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것이 목이 있잖아. 아주 중요한 길목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목 지점이라 그래요. 중요한 길목을 해서 전라도 쪽에 나주목, 전주목, 전라북도 전주목이 있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진주목, 상주목 이렇게 있죠. 충청도에 청주하고 충주 있죠. 중심지 청주, 충주 있고요. 우리 경기도 쪽에 광주목 있죠. 경기도 쪽에 강주목, 그 다음에 서해도 이쪽에 황주목 있죠. 해서 팔목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제도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5도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5도 양계 있고요.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가 있다. 5도 아래는 주군현이 있고요. 5도 아래는 주군현이 있습니다. 5도 안에 그렇게 있을까요? 5도 각각 도에다는 주군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주군현 아래에 속군 속현이 있습니다. 속군 속현이 있고 그 아래에 총과 향수 부국이 있다. 우리 말고도 요즘 시군구 면동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똑같은 체계랑 비슷하게 체계로 이렇게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명칭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5도 아래 주군현이 있고요. 주군현 밑에 속군 속현이 있고 속군 속현 아래 총과 향수 부국이 있다더라. 그렇다면 5도에 경기가 있죠. 경기 먼저 경기를 볼까요? 경기는 개경부사 있죠.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경부사가 관할을 한다 해서 개경부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5도에는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안찰사가 파견됐다더라. 5도의 지방관은 안찰사 파견됐는데 5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5도에는 안찰사들이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개념이라고 그러고요. 양계, 북계와 동계는
군사적 목적이 있잖아. 북계와 동계는 군사적 목적이 있잖아. 군사들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병마사가 파견됐고 군사적 개념이다.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됐다더라. 그 다음에 군사적 개념으로 북계와 동계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군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됐다. 주군현까지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주와 주군은 지사가 파견됐고 그 다음에 현에는 현령 이렇게 파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군, 속현 이쪽은 아래쪽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계 밑에는 주와 진이 설치되고요. 주와 진이 설치되고 진에는 진장이 파견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 아까 전에 봤듯이 상경제도에서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 성종 때에서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문종 때 이르러서 동경이 폐지되고 난경이 설치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봤었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태조 때는 지방제도가 미비 상태입니다. 태조 때는 기본적으로 고려가 바로 성립된 상태죠. 그래서 지방제도는 조금 미비한 상태라서 각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다더라. 그래서 호족연합정치라 그랬었죠. 태조 왕건은 개경 수도였죠. 그 다음에 서경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제도를 실시했다 그랬습니다. 성종 때 12목, 우리 왕업적할 때 12목 했었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해서 성종 때는 최초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의 업적 나왔었죠. 현종 때 이래서 개성부에서 가난한 경기와 오도 양계, 사도 팔목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언제 완비가 됐다? 현종 때 완비된 모습, 고려 현종 때 지방제도가 완비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현종 때 개성부에서 가난한 경기가 보고 그 다음에 오도 양계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도호부 팔목 아까 전에 지도부에서 봤었죠. 성종 때 8목은 성종 때 12목을 현종 때 8목으로 줄어드는 거야. 보시면 되고요. 아래 설명 볼까요? 전국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오도는 행정적인 성격, 양계는 군사 목적이라 그랬죠. 개경부 있는데 경기제 설치한다 그랬죠. 나중에 공영왕 때 이래서 경기도로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도 아래는 주군현을 설치했다. 오도 밑에는 오도 각각 아래 오도 아래는 주군현을 설치했고요. 주군현을 설치했고 그 아래 속군, 속현이 있다 그랬죠. 양계 밑에는 주와 진을 설치한다. 양계는 주와 진 군사적 목적에 진을 설치하는 거죠. 진. 그래서 주와 진을 설치했다. 진은 양계, 그래서 진은 양계에서만 보이죠. 진이란 명칭은 양계에서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도 양계하고 있지. 우리가 오도 양계, 고려 지방제도는 오도 양계를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거든. 오도 양계에서 오도는 행정적 성격, 양계는 군사적 목적에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오도 양계는 이원적 성격이다. 행정적 성격 오도 해서 안찰사를 파견했다 그랬죠.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양계를 설치했고 여기는 병마사가 파견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별도 하나씩 볼까요? 고려 때는 기인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인질 목적. 고려. 사람 끌어다 놓는다 그랬죠. 기인해서 사람을 끌어다 놓는다 해서 고려 지방 호족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의 자제를 인질로 삼았다 그랬죠. 통일시대 때는 똑같이 통상에서 통일시대 때는 상수리제도, 고려시대 때는 기인제도, 조선시대 때는 경절이제도에서 비슷하게 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유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서 통상고기조저에서 통상고기는 조져야 부드럽다 해서 통상고기조저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두시기 바래요. 상피제도가 나옵니다. 지방관 파견할 때 상피제도, 서로 피한다 해서 상피제도. 고려 후기에 지방관 임명 시에 그 지방 출신자는 회피했다 해서 상피제도. 자, 오도에 대해서 보자. 그렇다면 오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오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서해, 교양, 경전, 오도. 고려시대 오도는 서해, 교양, 경전에서 우리 서해교전 한번 연상해 볼까 해서 서해교전에 대해서 막 교양하는 장면에서 서해교양 경전에서 고려시대 때 오도를 한번 쭉 보시고요.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찰사. 그렇다면 안찰사는 뭐냐?
임기 6개월의 지방간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찰사는 상주하고 있다, 순회하고 있다, 지방을 순회하고 있고 임기는 6개월이다. 임기도 짧고 지방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관청에 상주한다는 말은 틀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관찰사, 지방간이 조선시대 관찰사가 있는데 조선시대 관찰사는 지방간자, 지방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순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전 단계겠지. 좀 더 뒤처지죠. 조선시대보다. 중앙간이다. 자, 안찰사,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간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했다. 그래서 경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5, 6품은 낮은 신분으로 임명되었으나 대우는 좀 높겠지. 왜? 중앙에서 파견됐으니까. 각 도에는 주군현이 설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다 그랬습니다. 주군현에 지방간이 파견됐다 해서 주와 군에는 지사, 현과 현에는 현령이라는 지방간이 파견됐다 이렇게 나왔죠. 주와 주군에는 지사라는, 자, 주와 주군엔 지사, 지방간이 파견됐고 주현에는 현령이 파견됐다. 그 다음에 석군, 석현이 있다 그래요. 석군, 자. 주군현 아래가 석군, 석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다 해서 수령 지도하에 여기 이쪽은 실질적으로 향리가 실질적으로 지방행정과 조세 업무를 관장했다 해서 향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군, 석현에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쪽 여기는 향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지방행정과 조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징을 하나씩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죠. 고려시대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석현이 더 많았다 해서 주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에서 통치했다. 주연회가 누가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잖아. 지방간이 주연을 통해서 석군, 석현, 향리들을 통제하는 거지. 양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는 위쪽에 군사적 목적으로 북방민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위쪽에 설치한다 그랬죠. 양계, 북계와 동계, 천리장성 있죠. 천리장성 아래쪽에 북계와 동계를 설치했었네요. 동계와 북계의 양계를 설치했다 해서 병마사를 파견했다. 똑같이 임기는 6개월이에요. 양계 아래는 똑같이 주와 진을 설치했다. 주와 진이 나오는 거야. 아까 전에 도에는 주군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나 양계는 주와 진이 설치된다. 군사적 특수지역으로서 병마사가 파견됐다 그러죠. 병마사는 군권, 행정, 재정을 총괄해서 지휘했다 그러죠. 양계는 북방민족이 침입을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병마사가 파견됐고요. 거기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군사, 행정, 재정권을 총괄해서 지휘했다. 병마사. 양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걷어들이긴 하는데 여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수송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군사 목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에서는 조세를 중앙에 수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어차피 그쪽으로 다 조세를 거둬들이더라도 그쪽에 다시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충당하자 이런 목적이겠죠. 양계의 주와 진에는, 자, 주에는 방어사, 진에는 진장이 파견된다. 아까 전에 양계 아래는 주와 진이 설치한다 그랬죠. 주진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주에는 방어사가 나가는 거고 진에는 진장이라는, 자, 지방간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계는 기본적으로 거의 전역에 외관이 파견됐다고 보여요. 양계는 주와 진이 설치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양계는 주와 진이 설치되어 있는 주에는 방어사, 그 다음에 진에는 진장이 파견됐으니까 거의 전역에 외관이 파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군현과 조금 대조적이라는 거죠. 일반 군현에는 안찰사가 나가는, 일반 군현에 안찰사와 그 다음에 주군현에 지방간이 나갔지만 석군, 석현에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잖아. 근데 양계는 기본적으로 거의 전역에 외관이 파견됐다. 왜? 군사적으로 특수하니까 여기를 지휘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냐. 이쪽을 북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쪽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전역에 양계 쪽에는 거의 전역에 외관이 파견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사도부 팔목, 아까 전에 지도 봤죠. 사도부 팔목에서 사도부는 군사적 거점 역할을 했다. 군사적 거점 역할을 해서 동쪽에는 안변, 그 다음에 개격을 중심으로 해서 안서, 안남, 안북, 도읍을 설치했다. 이렇게 봤죠. 지도 다 봤어요.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안북, 서쪽에 안서, 전라도 쪽에 안남, 남쪽이죠. 안남이 있고요. 동쪽에 안변, 도읍, 군사적 거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중요 목지점에 말 그대로 팔목을 설치했다. 중요 목지점에 팔목을 설치했는데 성종 때는 12목에 지방간 파견한다 그랬죠. 성종 때 12목이 현종 때 팔목으로 정비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고려시대 때 군현입니다. 군현은 있어요. 자, 500여 개의 군현이 있다. 500여 개의 군현이 있으나 지방근이 파괴된 주군과 주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근이 파견되지 않는 것 석군, 석현이 있다. 근데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석군, 석현이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간무가 파견된다. 이랬습니다. 고려시대 때 간무 파견이 나와요. 시험 보다 보면 종종 나오죠. 기출문제 풀다 보면 간무가 파견됐다 이렇게 나오죠. 애종 때, 애간무에서 애종 때 간무가 파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애종 때 석훈, 석현, 향소, 부곡에 이쪽은 원래는 지방간이 없었잖아. 근데 지방간보다 조금 낮은 직급인 간무가 파견되고 있다 해서 비정규직 수령이다 해서 간무 파견 시작된 거는 애종 때부터 애간무, 애감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향소, 부곡 보죠. 향소, 부곡. 향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향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존재를 했었고요. 소는 고려시대 때 들어오는데 소수공업 나중에 경제 파트 할 때 이쪽은 다시 배우는데 소수공업 그래요. 소 파트인 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공업을 주로 했다 해서 소는 고려시대 때 등장을 했다. 향소부곡민들이 있는데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을 향소부곡민이라 그러겠죠. 해서 특별한 제한을 받다. 특별한 제한을 받지만 양민신분이야. 천민이 아니다는 거지. 양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느냐.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응시 안 되겠죠. 과거응시나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딱 막아놨죠. 과거응시, 국자감 입학. 크게는 못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응시, 국자감 입학은 안 되고 고려시대 승려는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려도 안 된다. 공주 명학소 난 이후에 소잖아. 공주 명학소잖아. 해서 공주 명학소 난 이후에 점차 소멸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공주 명학소 난 때 충순현으로 습격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공주 명학소 난 이후로 해서 소는 점차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해서 소는 고려 후기 수공업의 중심이 된다 해서 이건 이 말은 틀린 표현이야. 왜? 공주 명학소 난은 무신직공기 일어나거든.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소가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려 후기 수공업의 중심은 안 된다. 이거 말은 표현 틀린다 이거지. 상경제도 보겠습니다. 상경제도. 상경은 고려 태조 때 고려 중심지, 고려 수도는 개경, 그 다음에 분사제도를 말하는 게 서경, 그 다음에 동경은 성종 때 마련한다. 그래서 상경제도 특생정국이라 그랬죠. 경자, 서울경자에서 작은 서울이라 그래요. 개소동에서 개가 소동을 부리고 있다. 소동을 부리다 난경을 물었다 해서 난경은 문종 때 설치된다 그랬죠. 난경문에서 문종 때 난경 길지설이 유행해. 난경이 좋다더라 해서 난경. 한양 현재 보면 한양. 난경이 좋다더라 해서 난경 길지설이 유행해서 동경 대신에 난경으로 대체했다. 문종 때예요. 서경의 분사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태조 때부터 서경의 분사제도를 실시했다 그랬죠. 분사제도는 서경에만 실시했습니다. 서경의 분사제도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서경은 현재 평양이에요. 분사제도는 뭐냐? 중앙정부 행정기구. 그러니까 개경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구하고 거의 비슷한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복사판으로 서경에다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죠. 서경, 분사, 복사 이렇게 한다 그랬죠. 삼경제도 지금 저희들 보고 있는 거죠. 삼경제도는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해서 난경길지설, 좋은 곳,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라 그래.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라 그래서 삼경제도, 작은 서울을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난경천도운동에서 숙종 때 난경천도운동이 일어나요. 숙종 때 난경천도운동에서 고려 중기 왕순서 다시 한번 해볼까? 목현덕, 정문순석. 목현덕은 유비라 그랬죠. 현덕이 유비의 호잖아 해서 목현덕. 목사현덕이 정문을 순방하는구나. 목현덕, 정문순선에서 문종이 정문순선에서 문종이 나오잖아요. 해서 문종 때 난경을 설치했다 그랬죠. 근데 헌숙애인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헌숙애인의 숙종 때는 난경천도운동이 일어나요. 난경길지설이라 그래서 난경천도운동은 숙종 때 있었다더라. 그 다음에 서경천도운동이 한번 있었죠. 인종 때 묘청은난이 있잖아. 그래서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서 묘청은난. 이때 묘청은난이 일어났었죠. 묘청은난이 일어나서 인종 때 묘청은난에서 분사제도와 함께 같이 폐지됩니다. 인종 때 묘청은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서경천도운동이 있었잖아. 이때. 그래서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분사제도와 함께 같이 폐지되는 게 삼경제도입니다. 개수관 볼까요? 개수관이란 명칭은 자 보면 일반 군현보다 좀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경 받죠. 방금 전에 삼경 받고 사도부 받고요. 팔목을 받죠. 이렇게
일반 군현보다 조금 규모가 큰 상경이나 사도부나 팔목을 개수관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수관으로 삼았었고요. 이 개수관으로 삼아서 임금 군현을 관리하게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개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걸 보고 개수관이라 그러는 건데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대읍 크잖아. 그죠? 대읍 큰 읍이라 그러죠. 마을 읍자에서 행정구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수령을 지칭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해서 개수관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리에 대해서 볼까요? 고려시대 때 향리 소리. 고려시대 향리. 고려시대는 기본적으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향서, 부국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건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 그래서 향리들이 다스린다 그래요. 고려는 호족연합정권이라 그랬죠. 고려 초기 때 호족연합정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잘 나가는 호족들은 중앙으로 나가서 문벌귀족으로 발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호족들은 지방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되는 겁니다.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읍사 이렇게 씁니다. 읍사는 관청사자잖아. 관청사에서 읍사, 향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관청이 있었다 해서 이걸 보고 읍사라 그랬다. 신라 말기 중소호족들이 있다 그랬죠. 신라 말기 중소호족들이 호족 출신들이라 그랬죠. 위로 못 올라간 사람들은 중앙 귀족이 못 되는 사람들은 중소호족들은 향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네들이 나중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토착 세력이다. 중소호족이고 토착 세력이라 그랬죠.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파견된 지방관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그랬죠. 향리들은 말 그대로 지방 호족들이잖아. 지방에는 중소호족들이라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파견되는 지방관보다 영향이 더 크겠지. 그렇지만 수령의 감독을 받아야겠지. 지방관, 왕이 파견한 관리에 대해서 관리들이 얘네를 지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령이 감독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령 감독하에 군현에서 조세 공무를 징수하고요. 노역을 징발한다 해서 노역을 징발하는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 향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향리들은 직분을 세습하게 하죠. 직분 세습의 의무가 있어요. 향리 자제 중에 한 명은 향리 직역. 향리 직역이 뭐 있다? 군현에서 조세 공무를 징수하고 노역을 징발하는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서 향리의 직역을 자제 중에 한 명이 세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국가 일을 담당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겠지 해서 토지를 주는데 그거 보고 외역전이라 그랬죠. 외역전, 향리전 그런다 그랬죠. 외역전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과 응시가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문과 응시가 가능할 것이고요.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벌 귀족이 되기도 하고 신진사대부로 분화되기도 한다 그랬었습니다. 일품군의 장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 일품군의 장교 역할. 일품군은 노역부대예요. 고려시대 노역부대인데 고려시대 때 노역부대인데 이게 노역부대의 장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향리였다. 그래서 일품군의 장교 역할을 하는 사람 향리의 역할. 그다음에 향도의 주도, 향도를 주도한다. 향도를 주도해서 지역사회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향도를 주도해서 지역사회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향도가 뭐냐면 자, 향나무 향자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이야.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이야. 그래서 매향한다 그러거든. 향도 매향한다 그러거든. 고려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숭상한다 그랬죠. 불교를 숭상하면서 미륵불이 오기를 바래. 미륵불이 오기를 바라면서 커다란 향나무를 묻게 되는 거죠. 커다란 향나무를 묻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향나무를 묻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향나무를 묻는 무리들을 해서 향도라 이렇게 일컬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공동노동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공동노동이 있지. 그 다음에 공동의례들. 이때 이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이걸 보고 향도라 그랬습니다. 향도 농민들이 동원되는데 향도라 그래. 해서 이런 향도를 주도한 사람이 향리였다 이거지. 향도를 주도했다. 향리. 자, 고려 후기로 갈수록 간무 등 지방간이 파견된다 그랬죠. 애간무에서 애종 때 간무가 파견되겠죠. 그러면 지방간이 파견되면 기본적으로 향리의 지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지방간이어서 자기들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방간의 업무를 대신했던 향리들의 지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고려 후기로 갈수록 지방간이 파견되니까 향리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지도까지 같이 있습니다.